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서울 토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자 손님도 반토막이 났어요. 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도 마음을 비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조교도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사회인에게는 흥이 나는 거는 뭐 매출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면 사실 흥이 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토요경마는 뭐 해볼 수 있는 경주들은 많아요. 근데 과연 인기마에 우리가 좀 의존할 수 있는 경주인 것인지, 아니면 인기마들이 그 불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내 스타일대로 그냥 배당으로 한번 조져야 되는지, 요 것만 잘 측정을 하신다라면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스티븐이 다적중은 했습니다. 하지만 잡배당 6배, 7배, 8배 이런 배당이라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경마대에서 집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위로를 한 거죠. 네가 배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한 방씩 때려 드렸으면 됐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위로를 하고서 경마장에서 이제 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부산에서는 아예 그냥 쇼드를 쳐놨죠. 퍼펙트 제왕의 베라데이 역시 복승식 6.2배 파라다이스 승부, 배당이 없었습니다만 알토란처럼 한 방 찍어 먹었습니다. 요거 단군형으로 쑤셔드렸고, 스프링백의 모리피스였습니다. 역시 복승식 5.9배였습니다만 파라다이스 승부, 예고한 대로 우리가 승부를 하자, 여기서 때리자 하면은 애누리 없이 갔다가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스티븐의 이 비밀작전 승부, 퀸 오브 더 월드의 KB 보스, 쌍승식 27배, 복승식 14.1배짜리 요거 한 방만 조지면 된다. 근데 한 방 때리면서 일요일날 활짝 웃었던, 정말 우리에게만 봄이 찾아왔었던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사이먼 퀸의 천년의 비였습니다. 쌍승식 20배, 복승식 9배짜리 비밀작전, 여기 메인 승부 알파킹제 썬더프라이 6.1배짜리. 승부에 강하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경주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부 경주를 괜히 잡지 않다라는 거, 또 승부 경주에서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처럼요. 지난주처럼 승부에서 큰 배당이 아니어도 한 방씩 알토란처럼 찍어올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짝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1경주, 2경주, 3경주입니다. 1, 2, 3경주가 스티븐이 마법을 시원하게 오픈해 드리고요. 자, 추천 경주죠. 승부 경주입니다. 6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토요일 6, 9, 10 요 세 개의 경주, 스티븐이 약속을 드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필코 상황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경주는 이제 오드마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책자에 의해서 과연 오드마필이 잡힌 마필들 중에 활약성이 괜찮은 녀석과 안 괜찮은 녀석들, 제 기준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추천 경주 1, 2, 3, 승부 경주는 6, 9, 10 요 세 개만 일단은 체크를 하십시오. 출발합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입니다. 12마리죠. 예전에는 이런 말 안 썼어요. 왜? 전문가스러웠어야 되니까. 박사님처럼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씁니다. 아리까리합니다. 골 때립니다. 이번 경주가 좀 약간 그런 케이스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도 제가 꾸준히 봐오면서 이번에는 찬스로 충분히 우리에게 작용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은 9번 드림걸스예요. 드림걸스. 네, 드림걸스. 데뷔전의 검포 매니챔프 편성입니다. 데뷔전 편성이 완전히 강자들하고 맞짱을 뜨면서 애가 기가 팍 꺾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데뷔 이전 1월 18일 날 3착을 했습니다. 선두권과는 4마신차, 격차가 결코 작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실전 뛰면서 걸음 계속 좋아져 스티븐이 새벽에 조교장에 가서 봤는데 말이 계속 살아나고 있어.
그리고 데뷔전에는 최보면 기수였고 직전에는 효정이었습니다. 여성 기수. 이번에는 다시 최보면, 적정 기수, 적임 기수, 5조의 기둥이죠. 주력 기수가 기승을 해주고 있다. 편성을 보는 순간 이건 됐다 싶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상대들의 능력이 좀 빈약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반대로 9번 드림걸스는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복승식 기준은 가장 믿음직스럽다. 애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다. 자, 그러면 이제 후차권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예요. 자, 후차권에서는요. 일단은 인코스인 1번 놈스터 위닝을 사실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역 기수 아니겠습니까? 도깨비 기수. 인기 모아놓으면은 꼭 뒤에서 잡바이 하고 있고 MP3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경주에 임한 듯이 정말로 건성건성 레이스에 임하고 꼭 안 팔리고 좀 무시만 했다 하면은 악착같이 나 죽이려고 열심히 타가지고 꼭 들어오는 기수가 바로 이역 기수. 뭐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좀 도깨비 같은 기수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인코스의 이역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역이가 그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입상을 했을 때 보면은 뭐 추임 마필도 간혹 잘 끌고 들어옵니다만 대부분이 선행 선임 마필들을 상당히 요리를 잘하고 전개를 잘 풀고 페이스 안배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 결과로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1번 논스톱 플라이 지금 46주 만에 나오는데 이 공백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공백 이꼬르 훈련 때 걸음 괜찮아. 즉 자연스럽게 처먹고 자고 휴식 취하고 성장하는 거죠. 어깨도 펴지고 근육도 붙고 훈련에서 다듬기만 하면 돼. 그런 다듬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추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1번 논스톱 위닝이 46주에 장기 공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결코 아니다. 공백 전에 조심을 하자. 여기에 3번 베스트 투어입니다. 뭐 현장에서 3번 베스트 투어가 인기 1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저도 사실 충마로 좀 놓고 갈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중심을 놓고 갈까 고민을 했는데 딱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모래입니다. 모래만 쳐맞으면 말이 호랑나비 춤을 춰버려요. 모래 적응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선행을 가면 돼요. 그렇죠? 선행을 가면 됩니다. 선행. 모래 안 맞는 선행을 가면 되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물음표입니다. 왜? 이번 경주 6번 어드밴스도 있고 7번 티즈 시티도 있고 초반에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5번 퀸라이언도 사실 이번 경주 선행을 욕심내고 있거든요. 선행 나갈 마필들이 은근히 많기 있기 때문에 3번 베스트 투어가 선행을 아싸하게 나가준다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대가리 놓고 까세요. 여러분들. 애가 선행이 난 맞아. 아무리 봐도 애는 선행이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만 놓고 가세요. 그럼 옵니다. 모래 안 맞으면 와요. 하지만 이 모래를 맞으면 장담할 수 없는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마로 가기는 애매하다. 7번 이 티즈시티가 있습니다. 애도 이 데뷔전에 1300을 썼던 게 과연 전략적이었는지 아니면 걸음을 데뷔전에 한번 늘려봤던 건지가 물음표가 생깁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번에 데뷔 이전제 1000m인 단거리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선행을 욕심을 내겠습니다만 애는 제가 봤을 때는 6대 4 정도, 그러니까 선행 못 갈 확률이 60%라는 거죠. 선위권에서 차이라리 따라가도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이 티즈시티까지는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서울 1라운드. 자, 9번 드림걸스 계속 걸음 좋아지고 있죠. 자, 이번에 찬스입니다. 타이밍이에요. 5조의 기둥. 최보면이가 이건 해줘야 됩니다. 9번 드림걸스를 배팅의 중심에 놓겠고 1번, 3번, 7번입니다. 9번 놓고 137, 9번 놓고 1번, 3번, 7번 요 세 도 안에서 서로 1라운드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죠. 마번 오픈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뭐 특별한 뭐 이상이 없다라면 한번 그렇게 때려야겠습니다. 자, 서울 2라운드. 역시 마번을 오픈해 드립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 암말 한정 경주로 짜여진 12마리가 게이트를 재우고 출전합니다.
자, 안말드 간의 접전입니다. 기싸움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말드는 기싸움이다. 물론 능력이 넘버원이고 뭐 전개가 넘버2고 그건 맞죠, 당연히. 하지만 이 정말 기싸움에 눌려서 자기 능력을 뽑아내지 못할 때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데뷔전에 3착을 거머쥐었던 5번 올드블레이드가 현장에서 인기 1위 갈까요? 아니면 이 주행검사 때 기록이 좋았던 9번 대지의 연인, 요게 인기 1위 갈까요? 비둥비둥하게 요 두마피림 현장에서 나란히 좀 팔려줄 것 같고, 6번 해피플랜, 여기에 외곽으로 가서 12번 울트라 애니, 그리고 4번 로즈, 요 녀석까지는 현장에서 팔려줄 분위기입니다. 요 5두가 좀 팔려줄 것 같은데, 저는 5번 올드블레이드가 이 데뷔전에 3착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가능성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직전에 안토니오가 뭐 가서 깨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전력은 이미 어느 정도 오픈이 된 그런 상황인데, 데뷔 이전째를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데뷔전보다 조금 더 뛸 수 있는 기대치, 뭐 그런 거를 저는 여러분께 좀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거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데뷔전보다 더 뛴다며 그건 어떤 근거로 제시하래? 조교입니다, 조교. 제가 무슨 뭐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조교입니다. 애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데뷔전에는 그래도 뛰었을 때 주행 자세라든지 이런 게 살짝 좀 불안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말이 힘이 차 있고 뭔가 뛰려고 어깨도 쫙 벌어져 있는 모습 속에서 훈련을 시행하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발전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역시 여러분께 좀 강하게 어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데뷔전 3착이지만 데뷔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5번 올드블레이드, 요 녀석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직전에 2착에 성공을 했던 6번 해피플랜도 사실 이번 경주 쉽게 배제를 못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애도 이제 뒤가 좀 짧죠. 데뷔전에 좀 살짝 뭐랄까요, 전개를 너무 잘 풀어서 좀 어부지리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개가 잘 풀려줄지는 사실 의문이죠. 그런 거는 애가 선행 갑니다. 애가 추입합니다. 뭐 추입은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져도 애가 선행 갑니다.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사실 게이트가 열려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무조건 선행 간다고 믿었던 말도 발주고착도 하는 게 이 조선, 이 정말 준비가 덜 돼 있는 이 조선 경마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어찌 되었건 간에 6번 해피플랜이 뒤가 조금 후달리더라. 스티븐, 네가 봤을 때는 어떠니? 뒤가 좀 후달리더라. 그래서 애를 빼고 갈 수는 없겠니? 빼고는 못 가겠더라. 빼고는 못 가겠더라. 왜? 지구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더라. 그러니까는 뭐 세게 빵빵 놔준 게 아니라요. 야, 이제 너 좀 더 뛸 수 있잖아. 이놈아, 좀만 더. 이런 식의 훈련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마필에게 뭔가 좀 주입식, 넌 좀 더 뛸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예고를 하고, 역시나 1300이 아닌 1200m 경주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심이 되거든. 말이 의심이 돼. 그래서 1200으로 내려온 거예요. 일단은 모든 이 준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00에 맞춰져 있고, 1200이라면 충분히 턱걸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모습이라면 여기서 무시를 못하는 거죠. 6번 해피플랜 역시 이번 경기 배팅권이고, 9번 이 대지의 연인도 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충분한 경주거리를 보여줄 거고, 근데 다만 주행검사 때 보면은 좀 늦지요. 좀 늦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행검사고요. 실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뛸 겁니다. 선입전개는 탈 거예요. 과연 데뷔전 실전에서 어떤 걸음을 보여줄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훈련 과정은 상당히 괜찮다. 옛날 같았으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스티븐도 요거를 아예 대가리 놓고 한번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뭐 5번 올드블레이드라든지 6번 해피플랜이 준비하라는 자세라든지 사연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9번 대지의 연인을 충마로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냄새나는 거 딱 하나입니다. 1번 미스 엘리트예요.
요런 거 배당 마필인데 삼복승 만큼까지 여러분들이 좀 엮어 가신다라면 충분히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인기권에서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경주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중에서 충마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5번 올드 브레이드를 가장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자. 5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1번, 6번, 9번입니다. 5번 놓고 1번, 6번, 9번 요 세 방 안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울 2라운드 은근히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역시 한 번 더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죠? 스티븐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조교를 가는 이유겠죠. 자, 서울 3라운드 책 잡히셨으면 출발합니다. 1400m 국내산 6등급이에요. 10마리가 게이트를 재고 나오고요. 일단은 충마에 대한 믿음을 드려야겠죠. 4번 톱시드로 갑시다. 뭐 현장에서는요 5번, 4번, 8번, 6번, 1번 이렇게 팔려준다라는 사전 인기도가 그렇습니다. 사전 인기도가 100%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서울 3라운드에서는 제가 왜 4번 톱시드를 충마로 놓고 가냐. 일단은 저 개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7조를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이유는요. 거의 80%가 맞아떨어져요. 뭐가 맞아떨어지냐 스티브나. 조교를 빡빡하게 시키면 실전에서 그냥 갖다 때립니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져요, 조져. 27조 투명하다. 투명해. 저랑 사대가 잘 맞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남들도 좋게 보거든요. 애누리 없어요. 꽂아줍니다. 약속을 해줘요. 보여준 만큼 실전에서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7조를 신뢰하거든요. 바로 4번 톱시드가 그런 패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애가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 경주 뭐 가서 지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능력도 충분합니다. 왜? 애는 데뷔전 때 1300을 뛰었습니다. 4차겠죠. 데뷔 이전 때 1300을 또 뜁니다. 하지만 낙마를 내버려요. 쉬어버렸습니다. 데뷔 3전째 1400을 뛰었습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1300, 1300, 1400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사실 신마들이나 이런 마필들은 1000m 단거리에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1300 이런 애들, 1400 데뷔전부터 뛰는 애들은 급이 다르다. 경주마로서의 기대치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4번 톱시드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하고 있다. 데뷔전에 1300, 데뷔전째 1300 썼지만 낙마, 발주 낙마, 그리고 데뷔 3전째 1400을 쓰면서 3차. 거리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이 하위군 어린애들 가진 게 없고 자본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갑을 열는데 돈이 없는 애들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하면은 그 누가 더 앞으로 많이 뛸지 몰라요. 누가 더 많이 벌 줄 몰라요, 돈을. 아직 어리니까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그건 안다. 하지만 그 기대치 갖고 우리가 배팅하는 거 아니다. 왜? 나는 내일 당장 배팅을 해야 되니까. 내일 당장 뛸 놈을 찾아와. 바로 4번 톱시드입니다. 그래서 톱시드예요. 내일 당장 경주로에서 가장 큰 능력을 보일 수가 있고요.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톱시드에 대한 믿음을 좀 드렸고요. 데뷔전을 치르지만 5번 이 사람이라는 별 22조 안병기 마방의 멀로 기수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수 정지로 인해서 못 나오죠. 멀로를 태어났는데 일단은 이 문세영에서 멀로를 안장 교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22조에서 뭡니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애는 끌고 들어와야 된다. 야 준비 잘했다. 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주행검사 보자고요. 안정감이 있죠. 좋습니다. 여기에 훈련 때 걸음 스티븐 눈에도 좋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뷔 전에 1000m가 아닌 1300 뛰는 애들, 1400 뛰는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 단 1400은 거의 이제 10마리 중에 한 3마리가 성공을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도박해볼 만합니까, 여러분? 30%? 그런데 5번 사람의 별이 깜빡이에요. 그게 좀 찜찜합니다. 그게 찜찜해요. 분명히 능력을 내고 준비가 된데 거리적인 측면에서 1400m를 데뷔 전에 단방에 소화하는 마필은 아무리 능력만으로도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센 열통 1700m에서
훈련은 애가 최고인데 여러분 애가 인기 1인데 한세는 1700m 좀 짧다. 이걸로 한 방 조지자. 한 방으로 때리잖아요 제가. 그렇죠. 애누리 없이 4착 3착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사람의 별 제가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1400이라는 경주거리의 이 데뷔전은 사실 고개를 좀 가우뚱거려 볼 필요가 있다. 요게 현장에서 너무 많이 팔려버린다면 저는 현장 ARS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걷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 역시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전달해 드립니다. 왜? 내 눈에는 4번 톱시드가 대가리거든. 자, 그래서 이제 6번 이 롱 뉴스가 있습니다. 롱 뉴스. 직전에 이제 1300m에서 나름 적응력만 보여줬습니다. 꿈틀꿈틀만 되고 있는 거예요. 꿈틀꿈틀. 근데 이번에 컨디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태종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죠. 요즘에 박태종 기수는 예전에 박태종 기수하고 동일하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에 냄새가 나는 마필은 10번 이 코리안 펄 연습까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 3라운드는 팩트는 그거죠. 저배당이 성립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면 중배당, 중고배당까지 중배당에 포인트를 맞춰보는 게 좋다. 그 중심은 4번 톱시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5번, 6번, 10번 요 세 방을 추천드리는데요. 현장에서 5번 사람이라는 별 데뷔전에 과연 1400을 소화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지켜보고 고민해보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서울 3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뭐 데이터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저는 배팅을 해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걸 보겠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기수라든지 뭐 조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 해보니까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자, 서울 4라운드입니다. 서울 4라운드는 역시 오두마 안에서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마필들도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 1200m죠. 국내산 5등급 핸디캡 9도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건 좀 쉽게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현장에서는 8번 검포, 그리고 1번 미라클 호프, 5번 스피드고, 7번 킹손, 9번 굿 마운트 이렇게 5두가 현장에서 팔리는데요. 1번 미라클 호프냐, 5번 스피드고냐, 8번 검포냐. 현장에서는 요 세 마리를 두고서 홀이냐 짝이냐 홀이냐 요놈 다 사고 싶은데 다 사면은 맞춰도 내가 돈을 잃어요. 그러면 하나를 걸러내야 되는데 과연 누굴 걸러내야 되느냐 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충마 선정이 중요해요. 저도 딱 2마리만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1번 미라클 오프는 충마가 아닙니다. 제 눈에는 충마가 아니고요. 5번 스피드고냐 아니면 8번 검포냐. 전통은 8번이고요. 신흥 세력은 5번 스피드고입니다. 둘 다 말 상태가 좋기 때문에 둘 중 어떤 녀석을 충마로 놓고 갈지 그것만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호흡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서울 4라운드는 5번 스피드고 8번 검포, 홀이냐 짝이냐 충마는 요 둘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아 스티븐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줘. 하나로 좀 정리해. 전 8번 검포로 갑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서울 4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장에서 봐야 돼요. 주로도 봐야 되고 상태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 전력은 검포가 제 눈에는 좀 나아요. 그런데 현재는 뭐 주로 흐름도 있고 또 말 컨디션, 기수들의 또 스타일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뭐 잘 타는 기수가 그날 뭐 성병 아니죠. 취소합니다. 성병이 아니죠. 아무튼 무슨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욕심이 나는 말이 있으니까 어부지리 타는 기술도 있을 거라는 거죠. 말 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치질 걸리는 기술도 있을 거고 맨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치질 안 걸리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고통 잘 알거든요. 힘들어요.
뭐 더럽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80%가 그 질환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한테 더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20%에 해당되시는 분위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겠죠. 자, 서울 5라운드입니다. 1700m 국내선 6등급 별정 C형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오두마번 안에서 끝나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자. 근데 이거는요,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어렵다, 요걸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은 이 백두산 천지, 그리고 8번 깨우침, 9번 아이언하트, 10번 이 경부도령, 그리고 6번 적광. 요게 지금 현장에서 5두로 팔려줄 수 있는 사전 인기도입니다. 헛웃음이 납니다. 헛웃음이 나요. 왜 그러냐면 5번 백두산 천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언제, 제가 12월 1일 날 조교방 여러분 조교 좋습니다. 이번엔 우리입니다. 뭐 5착 완전 개망신 줬죠. 직전 12월 20일에도 조교 좋았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조교 또 좋은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가져가겠습니다. 인기 1위 팔리고 완전 얼굴에 완전 침 뱉어버렸죠. 저한테. 사실 직전에 추천드려서 맞췄어요. 근데 뻘쭘하더라고. 뻘쭘해. 5번 이 백두산 천지. 과연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 못 맞춘 것 같은데요, 그때? 네, 백두산 천지. 펀치 파워를 제가 못 불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못 맞췄는데 맞췄다고 보면 양아치니까. 못 맞춘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백두산 천지는 제 커트라인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이다. 자, 뭡니까? 조교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간. 그런데 실전에서 뛰는 거 보니까 풀빵이야. 완전히 없어. 나는 진짜 이거는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너무 구라가 심해도 이렇게 구라가 심할 정도의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가? 라고 고개를 매번 가우뜬 걸 좀. 훈련 때는 완전히 슈퍼맨이거든요. 1군마예요, 1군마. 실전에서 완전 풀빵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인기 1위 팔립니다. 없어요, 가진 게. 그래서 헛웃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번 경주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8번 깨우침 이런 애들이 가능성이 더 낮다고 저는 봐요. 8번 깨우침. 그렇기 때문에 5번 백두산 천지보다는 8번 깨우침, 8번 깨우침보다는 10번 경부도령 요런 애들이 저의 눈에는 배당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5라운드는요. 5번 백두산 천지 이거로 뭔가 불안해도 불안해. 스티븐이 저렇게 개거품일 정도면 이거 놓고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번 깨우침이라든지 10번 경부도령의 변수를 조심하자. 그래서 서울 5라운드는 배당이 맞는 것 같다. 소액으로 한번 따발총 한번 갈겨? 뭐 이 생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뭉칫돈 갖다 받기에는 위험한 경주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요거 후벼 파가지고 아마 10번 경부도령이나 놓고서 배당만 허락해 준다라면 승부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경주예요. 한번 더 참고를 하십시오. 서울 6라운드 1200m 국내산 5등급 별정 B형 스티븐의 괴가천선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총 10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은 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단점들이 많은 마필들입니다. 이 단점을 얼마만큼 커버를 할 수 있느냐도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개가천선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호흡이 짧다 매번 지적했던 훈련 패턴의 모습이 이번에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길게 뻗어주는 모습. 단점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서 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만났다면 배당 가치도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승부, 배팅의 찬스다. 바로 서울 6라운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마필 한 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출마에 대한 흔들림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서울 6라운드 개가천선 왜 새벽 주기가 중요한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7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 앞만 한정 경주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사전 인기도 한번 볼게요. 2번 우아룡, 여기에 7번 로열 고스트, 4번 아테나 V, 3번 이 백학, 여기에 8번 대승킹까지 8두지만 이 5두가 사전 인기도에서는 팔려주는 분위기입니다. 딱 한두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번 우아룡 그냥 옵니다. 제가 지금 자랑은 아니지만 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kg가 넘거든요. 2번 우아룡 제가 타도 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멘트면 정말 세죠. 그 정도로 데뷔전째 보여준 걸음과 이번에 훈련 과정이 확실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한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번 게이트 단촐한 편성 충분하죠. 이번 우아룡은 이번 경주 충분한 우승을 지켜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결정력이 부족한 7번 이 로열 고스트 이 녀석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애한테 좀 많이 빨렸어요. 좀 지갑에서 돈을 좀 많이 빨아먹은 놈인데 직전에 보니까 오히려 안쪽보다 외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단촐한 편성이고 편성이 사실 2번 우아룡 말고는 7번 로열 고스트가 다 좀 이겨줄 것 같은 그런 훈련과 컨디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기 때문에 일단 2번 우아룡에 7번 로열 고스트 요 두 마피를 추천드리면 서울 7라운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제가 좀 뭐랄까요, 단촐한 편성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단촐하니까 에휴 이거 뭐 그냥 한번 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단촐한 편성은 한 번 더 베베 꽈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점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서울 8라운드입니다. 1300m 국내선 4등급 1200 12마리죠. 죄송합니다. 사전 인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에 걸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여러분. 살에 걸린 거예요. 서울 8라운드는 1300m 국내 4등급 사전 인기도는 7번 매니어로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거고요. 여기 이제 후착에서는 뭐 지맘대로 팔리네요. 10번 이 금화의 금이, 12번 라온 라이트맨, 3번 델타 K도 팔리고요. 5번 맘마로마도 팔리는 그런 추세네요.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중심은 나와 있죠. 7번 매니히어로입니다. 최근에 1700과 1600을 넘나들면서 연타 때려주고 있고 브리더스컵에서는 완전히 혼자 이제 바가지를 쓰면서 깡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일반 경주에서는 나름 나도 좀 잘 나가요라고 우리에게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액면상 기록이 그렇죠. 한 번 더 믿을만하냐? 믿을만합니다. 초반에 선두권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요. 말 상태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 정도 편성에서 무너진다? 저는 여기서는 끄떡 없을 것 같아요. 7번 매니어를 한 번 더 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3번 델타 K가 저는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일단은 1300m 적정거리인데 직전에 1700m 한번 싸먹으려다가 못 싸먹었죠. 그래서 다시 1300m 적정거리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인코스라면 한 번 더 의지는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훈련 괜찮아요. 컨디션 많이 좋고요. 꼭 이런 케이스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1700 직전에 나가서 뛰어보니 뭐 어차피 거리가 1700, 1300과 1700은 뭐 400m 차이가 나니까요. 1300 다시 오면은 훨씬 더 걸음이 가벼워요. 3번 델타 K. 저는 애한테 조금 더 치중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8라운드는 7번 매니어로 애를 중심에 놓고 일단은 3번 델타 K 이 녀석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줘야 되는 경주입니다. 8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 9라운드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 스티븐의 비밀작전 승부입니다. 어필선 능력 간의 전력구도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놈 저놈 얘도 저도 옆집에서 사는 애도 앞집에서 사는 애도 모두 다 팔려주는 분위기 때문인데요.
저는 출마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항상 제가 이 경마를 할 때, 배팅을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 중심이 확실해야지 사이드에서 한 방씩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심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를 캐와도 역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중심이 가장 좋다. 그 중심이 이번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비슷하게 팔리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한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 9라운드 전 비밀작전, 여기서는 저배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 쪽에 힘을 실으면서 환하게 다시 한번 이 봄날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올 수 있게끔 스티븐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9라운드 비밀작전 기대하십시오. 자, 서울 10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활용이 가능한 마필을 놓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역시나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걸리면은 사망입니다. 스쳐도 KO예요. 마이크 타이슨의 핵주먹은 여기서는 풀빵, 물주먹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이클 타이슨의 핵주먹이 전혀 부럽지 않는 정말 큰 거 한 방 노리고 들어가는 서울 10라운드입니다. 제대로 한 방 때리겠고요. 여기서 단군역으로 한 방 쑤시면서 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서울 10라운드 오아시스 주력 상품 기필코 적중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11라운드입니다. 1800m 2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총 10대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자, 사전 인기도 볼게요. 5번이 톱브레인, 7번 글로벌 축제, 3번 사바킹덤, 4번 골든게이트, 10번 인천 치프까지 팔려주는 형국입니다. 뭐 이쯤 되면 2등급 되면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나 쟤 알아. 나 쟤 때문에 한구라 했잖아 지난주에. 예전에 한번 한구라 했잖아 했던 마필들 나만의 에마가 나올 겁니다. 뭐 그런 녀석들 응원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응원만 하시죠. 배팅은 좀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5번 톱브레인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조금 껄쩍거리고 이런 거 좀 제끼고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공격적으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5번 톱브레인은 현장에서 많이 압도적으로 팔리나요, 이게?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데 어찌됐거나 7번 톱브레인은 올 것 같다. 7번을 놓고 후착 찾는 경주예요. 좀 욕심을 안 내야 되는 경주다. 후반부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지고 있으면 11경주, 12경주 남았는데 뭐 있냐? 싹 다 쳐박아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으니까 경마 처음 할 때. 그런 분들한테는 위험하죠. 배당을 노리면 위험하고요. 배당이 없어도 5번 톱브레인 놓고서 후착을 찾는 경주다. 제 방송을 보신다라면 머리에 한 번 더 각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5번 놓고 후착 찾는 경주인데요. 역시나 7번 글로벌 축제가 뭐 그냥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이번에 준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번, 7번 이게 과연 얼마만큼 팔릴지 몰라도 일단 요거 한 방 쑤셔 놓고 팔짱 끼고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경주입니다. 서울 11라운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요경마 12라운드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가 되겠는데요. 1400m 국내산 3등급 핸디캡 경주에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있고요. 그냥 한두는 와 있죠. 한두는 와 있습니다. 사전 인기도 먼저 볼게요. 10번 베스트 에버, 애가 인기 1위 가고요. 2번 화이트 퀸, 여기에 11번 원더풀 마리아, 8번 이 금화킹덤, 3번 이 베스트 라인까지 이렇게 5두가 현장에서 사전 인기들을 보면 팔려주는 형국입니다. 한두 와 있다라는 건 저는 2번 화이트 퀸이에요. 왜 그렇게 계시겠죠? 왜? 야, 인기 1위는 10번 베스트 에어인데 에버인데 왜 2번 화이트퀸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는 최근에 계속 걸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죠? 다른 애들도 그래? 막 그렇다 치고요. 왜 그러냐면 전개입니다. 전개. 애는 1, 2, 3 하는 순간 그냥 앞에 가 있어요. 화이트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행이라는 전개를 보장받고 나온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거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진다라면 돈을 잃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이번 화이트퀸 애가 원사이드한 선행을 보장받고 출전하고 있는 이상 여기서는 해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겠고요. 2억 안 탑니까? 2억? 마지막 경주? 골 때리대. 그 2억이는 마지막 경주에는 그거 꼭 들어오대. 그거 신기하대. 그거 뭐 부적 붙여놨나? 아니 진짜로요. 지난주에도 참나 진짜 쪽팔리지만 2억 이거 불러야 되나 이랬다니까요, 제가. 애누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나 그러니까는 더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뭐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경마는 문세영, 박태종이니까 그냥 박태종 타면은 맞고는 사는 이유가 성립이 되니까는 경마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서울 12라운드는 이번 이 화이트퀸을 놓고 후착을 고민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저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재미가 좀 있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뭔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 아직도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컨텐츠를 많이 바꾸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뭐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어떤 마필들을 어떻게 추천했는지 그리고 추천 경주와 승부처는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체크를 해주고 현장으로 나오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여러분께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